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사무처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본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약서가 있는데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용만 대표님 인사 말씀과 이 서약서 취지에 대해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용만 대표님 말씀. 예. 대표 겸 선관위원장 이용만입니다.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토론을 하고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이제 선거라는 것은 참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들 양심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서학서를 이제 받으면 될까 싶었어요. 서학서를 선관위에서 만들어가게 했는데 뭐 사연을 해주시면 저희들 받아서 저희를 하고 와서 별 의의가 없으면 사인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보관하겠습니다. 이름 정자로 쓰고 사인하는 네, 이름 정자 쓰고 사인. 딴 운동단체 선관 직선인 것들 하면 우리가 대연에도 돈도 벌고 저희 뭐 끝났습니다. 예, 서약서 적으셨는데 서약서 내용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하고 이의제기 안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합동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검증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부자경입니다.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이미 5명의 후보자님께 다 전달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을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사항에 대해서 1분 정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공개 질문 3가지가 먼저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공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상호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는 후보자별로 2개를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박과 재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후보자가 2명의 후보자한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2분의 질문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토론 시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블로그에서 청중의 자유질문이 있습니다. 자유질문은 어떤 내용이 할지 모릅니다. 후보자 개인으로 하고, 그리고 자유질문 시간에는 특정 후보자가 많은 질문을 받을 시에 받은 총량제를 적용해가지고 5회까지 질문을 받고 다음 6회 질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다른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신청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회자가 회원들에게 취합한 또 자유 사회자 질문이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7시에서 9시까지 예정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합동토론 영상이 아마 게재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 긴장하실 건데 열심히 하라고 박수 좀 쳐주십시오. 먼저 공개 질문입니다. 실례지만 예.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고 나중에 상호 토론할 때는 이제 2사람이 이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가지고 왔으니까 준비한 거안 적었어요. 별도로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자신이 상임대표 혹은 사무처장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회원들에게 선거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한 입장에서 자기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윤영희 후보님부터 해가지고 좀 진행되겠습니다. 다른 시간은 2분이고 추가로 1분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2분? 그래서 1분 더 써줄 수 있습니다. 네. 3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안내문이 많이 나가서 잘 아시는 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상임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아주 좀 젊었을 때부터 젊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도 젊은데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사람의 행복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늘 평생을 거의 사회의 변화
사회의 발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 싸워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은 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번에 상임 대표에 출마한 이유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여러 활동을 통해 제가 환경운동연합 출범할 때부터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환경 개선과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강물 문제라든지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좀 중심을 잡고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좀 잡아보고 제대로 환경운동을 좀 환경운동연합답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임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남네. 네, 됐습니다. 그럼 2번 아깝네. 박현주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대표 출마 박병입니다. 앉아서 질문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한 18년 활동을 했습니다. 자,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의 괴리가 굉장히 막이 쳐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프라는 통로로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환경연합과 환경단체와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여러 단체를 모아온 결과 이제는 시민단체 활동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시대도 변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존 있던 회원들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는 이 3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3년간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축제 같은 환경단체를 만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지고 큰 것은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안 하면 일어나야지. 네, 안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살다가 서울 출신인데 부산에 온 지 30년 정도. 제가 올해 저희 교회가 30주년인데 부산에서 사회활동한 지도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목회활동을 시작해서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서로 목회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부산에 온 지 이제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표도 좀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운동연합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상임대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선거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규칙이 그러니까 이제 규칙에 따라서 총질이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부산에서 활동한 거를 그 민중연대라고 하는 이런 단체도 이제 공동 대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주로 이제 복지와 환경에 관련된 쪽으로 지나가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천선 살리기 주민모임, 하천 살리기 운동이 태동될 때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강미애 대표랑 같이 그때 제가 그 학장복지관에 운영위원장을 한 10여 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 공동체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일정으로 자꾸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강미애 대표랑 주로 하고 저는 뭐 그냥 얼굴마담으로 그냥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시간이 뭐 네.
있습니까? 30초. 그래도 자원순환 시민센터 우리 전문기관으로 있는데 거기 처음 만들 때 같이 7년인가 8년 됐습니다. 예, 그때 대표 맡고 있고 그래서 뭐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과 관련돼서 봉사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분 53초까지 쓰셨습니다. 그 사무처장 후보로는 기호일 민은주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민은주입니다. 뭐 저는 지난번 우리 송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하여튼 제가 좀 열심히 좀 하는 거는 이제 둘째 주 산행 모임 산에 가는 거를 좋아하고 넷째 주 명상 모임을 통해서 명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108배 하고 왔습니다. 명상만 주로 보통 명상을 주로 하는데 오늘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8배를 하고 왔는데 좀 별로 안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욕심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한국의 특성이 3가지가 있던데 그게 제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성찰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사실 제가 끈기 같은 게 좀 부족한 편인데 사실 제가 어쨌든 뭐 아시는 분 아시니까 제가 학위 논문을 한 10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뭐 예를 들면 환경연합이나 회원활동 중에 10년은 논문 쓰고 한 15년은 실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가능했던 게 사실 제가 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을 사실 쓸 수 있었던 게 또 학사 석사가 사약이 아닌데 가능했던 게 재단의 지원으로 다녔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제 다녔던 거를 사실 좀 이제 사회 운동으로 환경 운동으로 다시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좀 책임감, 좀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좀 돌이켜 보면 94년부터 제가 이제 사무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1년차 때 조직부 간사였습니다. 혜성시도 제가 1년차 할 때 제가 처음 정책국장으로 다시 이제 사무처 왔을 때 준열시도 1년차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1년차 할 때 보면은 이제 감시단 조직부터 했었거든요. 이게 현장을 다니면서 감시 활동하는 그 감시단을 조직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폐수 배출한 이런 거 막 감시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학부를 이제 환경공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현장 뭐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현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어쨌든 밤에 뭐 비가 온다 이러면은 막 현장을 다니면서 어쨌든 감시 단원들하고 현장을 누볐던 게 저의 자산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신병소각장 반대운동 이런 것도 1년 동안 거의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 캠페인을 조직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활동가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기호 2번 김준열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준열입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환경운동연합으로 처음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고 그게 지금 8년차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환경운동연합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고요. 시민단체 구직란에서 구직 사이트에서 시민단체 치에서 제일 처음엔 게 부산 환경운동연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갔었지만 제일 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시민사회가 뭘까 하는 궁금증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맺은 인연이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이 책임감과 결국 제가 느끼는 자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반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일만 딱 하고 내 월급만 받아가는 사회랑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과연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시민사회가 어떤 곳인가 해서 오게 된 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저는 어떤 일도 포기한 적이 없고 늘 달성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 화나 이런 뭐 감정적인 기복이 잘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스님이셨고 어렸을 때 계속 절에 살았거든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인성적인 면에서도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저를 뭐 인성이나 실력 면에서는 좀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그게 제 자부심으로 돼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거 한 점은 아쉬운 점은 늘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여기 이제 자리에도 회원분들이 오셨지만 늘 회원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회원이 함께하는 활동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저를 좀 꼭 지지해 주셔가지고 회원과 함께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30초 남으면 손가락 3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굳이 3분을 다 이거 쓰고 스토이치로 이제 시간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난 빠른 초까지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공개 질문은 후보자님께 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환경운동연합 지난 자기 회원활동하고 나서부터 성과와 함께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요. 상임 대표님은 3번부터 이제 하고 그리고 사무처장 후보님은 또 2번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안하운 후보님이 부산환경운동연합 자기가 활동했던 기간 동안의 평가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에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항상 생각하기를 그냥 단순히 내가 환경만 생각해서 이 단체가 활동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산의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중심 멤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1년 정도 공동대표 중간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한 가지 딱 문제라면 문제고 제가 느낀 것은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일상적으로 하는 환경활동 뭔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였거든요. 연대 활동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30군데 이런 환경 관련된 거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운동연합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인식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연대 활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활동의 내용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게 제가 본 평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대표가 되면은 핵심적으로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활동, 예를 들면 뭐 미세문제라면은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미세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공개 질문이 자기의 핵심 공약을 또 어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개 질문은 기존 자기가 활동했을 때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번 박경규 상임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운동연합의 평가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평가를 말하면 제가 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다 말씀하세요. 같이 하죠. 방금 조금 전에 안하운 공동대표가 말씀하신 참 적극적으로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가 옛날 쓰레기 시민운동협의회 12회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 시민운동협의 전국이 316개 공동단체거든요. 그럴 때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할 때 15년 전에 이름만 빌리고 다 해야 되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그 각 시민사회단체 각자 일을 해요. 그 연대라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일을 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 3명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바꿈을 한 게 제가 3년 전인데 제 앞에 나가 채채작 한 5년 전부터 이게 설득을 하고 제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서비스 사료를 하면 안 된다. 중앙동에 있을 때부터 한 150, 180세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을 한 4년 전에 변 변호사가 야 건물을 사자. 반복이 해가지고 이게 사게 된 게 1년 몇 년 전에 이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 건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발견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자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우리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진짜 부산환경운동연합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 사업의 그런 중점적이 아니고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회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선거 인수 한 800여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회원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있는 회원들을 그대로 잡아두는 역할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페스티벌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축제들이요. 쉽게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쉬운 자리가 다시 진짜 부산환경운동 회원도 가입이 되고 새로운 진짜 발판이 돼가지고 신나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 단체가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환경운동 자랑이라는 거는 저는 자랑합니다. 이 환경운동연합의 건물을 매입한 계기 발판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랑했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번 상임대표 윤윤희 의원님 환경운동연합 평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저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생명은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고 처음도 환경운동이고 끝도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발족시키고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부산 지역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환경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환경운동이 대단히 넓어져서 많이 좀 보편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라고 하면 저희가 대중조직이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에 우리 원전 문제를 다룰 때 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받는 양쪽의 질문을 우리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왜 환경운동연합이 보고밖에 못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서 되겠냐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과격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보면 그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이런 고민에 늘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고준위 폐기물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그런 쟁점이 있을 때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실제로 부산 지역의 환경운동에 최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다른 단체나 일반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가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우리의 그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이지 거기서 멈추는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극복을 하면 더욱더 발전하고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는 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번째 공개 질문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기존 자기가 활동해야 아니 저긴 안 해요. 처장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자 코멘트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들으시가지고요. 그 플로우 정중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자나 후보자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그 자유 질문 시간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거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처장 후보 이번 김준현 후보님부터 먼저 기존 환경운동연합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앞에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거기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연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들어있는 연대가 부산 지역 연대가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의도 한 5개 정도, 그리고 그 부산시나 뭐 사다단체에서 하는 위원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물론 뭐 부산시장 미선 7기 그 환경공약 자문이나 뭐 이렇게 OK 1번과 환경안전 분야 자문 같은 중심적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완성 이런 데에 대한 만족밖에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 제가 뭐 여가 배기 뭐 부분, 토양 부분, 수질 부분 모든 부분에서 정말 뭐 한 600장, 700장 되는 책들을 사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게 나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과연 내가 늘 말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회원과 함께한 활동에 얼마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지 거기에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반성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흔히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지금 세상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우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부산환경운동연합에 필요한 거는 아까 건물 이야기도 하셨지만 건물, 회원수 그런 것 같은 보여지는 하드웨어가 먼저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물을 이미 마련했고 회원수와 그리고 회원의 다양한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활동가들을 키워내고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는데 50%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결국 그 회원들의 활동은 늘 저희가 뭐 선진적인 환경운동을 보고 이렇게 부러워만 하는데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그냥 회원들이 가면서 이렇게 클릭 한 번을 해서 내가 여기 캠페인 퍼포먼스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즐겁게 나와서 도시락 먹으면서도 참 모르겠다는 모습들이 제가 원하는 것이고요. 활동가 혼자, 사무처장 혼자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는 이러한 환경운동은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접목이 되고 하드웨어가 준비되는 게 우선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책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 볼륨을 한 15% 정도 높이는 게 동영상 홈페이지 올려 있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후보 기호 1번 민원조 후보님 평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92년도에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하면 한 27년 동안 어쨌든 뭐 탈핵 운동, 탈토건 운동, 뭐 생활 양식을 전환하는 일선 생활 운동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97년도에는 위천공단 저지활동으로 해서 부산시청을 농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연말과 연초를 그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고리 1호기 폐로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또 이제 일어나는 수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전략으로 우리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면서 그런 이제 운동을 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에도 뭐 LCT 대응이라든가 에코델타시티나 영도고가도로라든지 동해남부선도 그렇고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는 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생각이 듭니다. 헌신적인 활동이었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이제 활동 속에서 활동가와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탈핵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존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리로 페루 이후에는 좀 탄핵10년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라는 그런 이제 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윤 대표님이 특히 이제 좀 요청이나 요구가 많은데 그런 다양한 연대활동 속에서 이제 또 물 단체들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차원이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부산부터 마창진까지 안동까지 있기 때문에 환경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절하게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올해 가장 잘한 활동이 저는 미세먼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에 있는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내어서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고, 정말 중요한 이슈를 다 같이 연대활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했고 견인해내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워크숍 준비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저희도 공부하고 함께 활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 사무처의 업무 분장이 사실 중요한데 이미 끝났네요.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후보자 5분의 이야기를 예의 깊게 신경을 써서 다 듣고 계시는데, 이것을 나중에 전부 다 그 자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질문거리가 됩니다. 그 세 번째 공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그 두 번째 질문, 부산 환경운동력 평가하면서 출발할 때는 단독 후보로 나와서 찬반 투표를 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지금 또 경선이 됐는데요. 자신의 최고 핵심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가에 근거해서 그 내년 이후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자기는 사무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상임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공개 질문으로 하시는 겁니다. 순서는 퐁당퐁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 하신 그 상임대표 이건 후보, 그 박경기 후보님이 먼저 그 자신의 핵심 공약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미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 공약 사항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런 공약이 뭐냐면은 문화 참여가 재활용품으로 만든 장바구니 패션쇼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환경운동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하는 모멘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항을 제초장에 있을 때 한 5년 전, 저 옛날에 에코니아 있을 때 한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해보고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을 시청이나 광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재활용으로 만든 것을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하고 수집을 하고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또 판매도 가능하지만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는 지금 부산에 있는 각 대사관 부인들 그 나라에 유행하고 효율적인 장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패션쇼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페스티벌 같은 이 축제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1번째 공약이 그런 거고, 2번도 마찬가지로 정카드 이 사항도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정카드를 국내 한 3년만 행사를 해버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국제 대회를 승화시켜야 돼요.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부산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에 폐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화하고 싶다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 가지 예술가 작가들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야에도 폐하게 되겠고, 그렇죠. 그 세 번째 보면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 예선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방송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뭐 간단하다면 유튜브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끌어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이 매년 경진대회를 하는 게 부산환경운동연합의 SNS 예를 들어서 환경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상을 주게 매년 주게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수 없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페스티벌. 저 시간이 오버됐다는 게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자세한 건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전단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산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부산에도 진짜 아트 프리마켓을 2년간 돈 한 푼 없이 토요일날 출근해서 만들어 좋았거든요. 부산에 전국에 퍼져 있는 아트 마켓 예술가들 전부 다 제가 만든 팀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전단지에 나와 있는 공약상 이 부분을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초 공당 회장으로 공동팀이 있었는데 여기 다음 공당 해가지고 그 사무처장으로 민현주 후보님의 그 자신의 핵심 공약 그 중심으로 해서 경선에 나온 이유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원래 질문에 예. 그게 있었군요. 네. 예. 1분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공약은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단축으로만 써가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경선에 나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일단 한 50% 정도 선배라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을 어쨌든 15년 활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경선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분 없겠지만 작년에 제가 환경연합 전국 환경연합에 총장 후보에도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12명 나갔는데 이제 넘버 12번으로 이제 제가 비전을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때 비전 내용은 이제 전문기관하고 사무처가 연계해서 나름대로 활동한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갔냐 하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국적으로도 15년 차 이상, 아니 10년 차 이상이면 다 나가자 이러한 이제 권유가 서로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가야 된다 생각했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제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인이 아니라 활동가로서 저는 이렇게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환경운동을 15년 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꼭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처장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좀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대 단체들과 같이 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서로 좀 나누고 따뜻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이런 거 없이 너무 바쁘게 뭐 돈 만든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행정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웠고 좀 장을 좀 마련을 해서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마음껏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을 마련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컸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재단 지원으로 다녔기 때문에 좀 현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전문기관하고 사실 사무처가 활동 순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 비전을 만들면서 제가 내부 프로세스 분야를 그때 그 선배님이랑 같이 그때 운영위원 분하고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 기금 적립이라든지 2020년 5% 기금 적립이라든지 그리고 2020년에는 약 한 3명은 이제 순환을 하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계획을 세우고 2020 비전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당장 내년인데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가 운영이나 같이 해보면은 전문기관하고 사무소가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별개가 아니라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연합이 초록이 온통 부산 이제 생태순환 사회로 이게 우리의 기본 모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환경단체의 맏형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주도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환경연합이 계속 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딱 되면은 저희 윤년이 이번에 네, 제가 그 목소리 크게 안 했어요. 그 안내 제가 그 여기 그 공약을 낼 때는 지금 맑은 물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탈핵 운동 이런 거를 마치 맑은 물이 1번이고 탈핵 운동이 2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저는 뭐 이런 말 하기 좀 안타깝지만 탈핵 운동을 더 부산 지역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네, 맑은 물 운동도 나쁜 강 운동도 중요한데
이제 탈핵은 역시 울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탈핵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그 탈핵 문제는 약간 방향이 좀 일정하게 이제 그 큰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 연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건전한 비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대에 대해서 다르게 좀 생각하는 점이, 이것은 우리가 남의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맑은 물 운동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최수영 사무처장이 함흥번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폐쇄 운동을 우리 혼자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해서 같이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같이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중심에 잘 서고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특히 물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한때는 우리 최수영 사무처장이 함흥번에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제가 어떤 총회준비위원장을 하면서 그 평가서를 낼 때 저는 참 답답했어요. 이걸 솔직하게 쓰려고 하니 회원들 앞에 이거 다 내놓으려고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해서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우리가 안 그래도 물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맑은 물인데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 문제도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앞으로 연구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여기 담지 못한 문제는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제 생각은 우리 조직 내부를 제대로 챙기고 알뜰하게 살피고 각 지역 모임을 다 방문해보고 무엇이 어려운지, 또 지역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역별 모임도 있잖아요. 학우 모임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모임들에 다 참여를 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무자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5명의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다 전달된 공개 질문 3가지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퐁당 하다가 죄송합니다. 김준현 부장님 요래 넘어가가지고 김준현 부장님하고 안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에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노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은 아주 어떻게 보면 1차원적입니다. 제가 가졌던 물음과 제가 늘 매년 평가할 때, 사무처에서 평가할 때 왜 회원들이 안 올까? 왜 회원들이 환경운동연합과 멀어지나? 왜 운동은 활동가만 하나? 이러한 단순한 물음들이 매년 제기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 물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소통으로 이제 회원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 회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거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나 혼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운동은 활동가만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안고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하드웨어 우리 건물은 마련되었습니다. 회원들을 어떻게 오고 참여시킬까는 결국은 활동가들이 많은 시간과 그리고 사무처의 사업비가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회원사업에 돌아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간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올해부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가고 싶은 부산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체 회원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마련했고 정말 장소도 좋고 한데 왜 회원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그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3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올해는 6번,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해서 최소한 12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회원들 우리 사무처에 가서 사무처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무처를 만들어가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회원이 주인이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투표를 해서 회원을 그 사무처장과 상임대표를 뽑는 것도 결국 주인이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역시나 회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제 목표를 맞추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늘상 좀 하는 것들이니까 또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깜빡했습니다. 그 상임대표 3번 하나원 후보님 그 자기 핵심 공약 발표입니다. 예. 또 이게 공약은 또 생전 처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뭐 공약이랑 이런 게 없거든요. 또 저는 또 환경운동연합이 상임대표에 자기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연합은 그 소통과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이지 뭐 공동대표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런 생각을 따라오라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3가지 정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니까 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환경운동연합이 어느 단체보다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의 내용성을 빨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대활동을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환경운동 단체와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데 거기에 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동대표들이 지금 보면은 운영위원회 할 때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또 특별한 이런 활동에 있어서 연대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이 공동대표가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무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분산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보니까 각자의 관심사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뭐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분 있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에 뭐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소그룹을 좀 잘 형성해서 이게 잘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이 그래도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환경운동연합이 그런 건데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가 47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 각 5분에게 공개 질문 전달해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작년 5월에 대선 TV 방송 봤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토론 룰은 일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정한 룰은 자기가 각 어느 특정 후보자에게 2번의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또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이서 하니까 최대한 많이 하면 자기가 8번까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분 후보자가 나온 사무처장 후보자도 2가지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반박과 재반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일부보다는 상임대표 3분 간에 상호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다 공동대표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니보다 내가 낫다 이거보다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하는 상호 토론이 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3분이서 어느 분이 먼저 특정 후보를 지정해가지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되고요. 자기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이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그두분 상임 후보님 어떤 생각이냐 그런 식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상호 토론이 이 정치권 토론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처음 도입해 봤는데 일단 상호 토론 형식은 다 전달되었으니까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대표 세 분 사이에 상호 토론해 주시죠. 아니, 네. 5분 쉬고 하면 안 돼요? 5분요? 이거 끝나고 실례인데 어차피 아까 그 후보자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은 장기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 49분인데 50분에 자리에 착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분? 아, 네, 죄송합니다.